10시 구간 중반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세의 약간 변화와 또 눈에 띄는 속보 몇 가지 체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헬릭스미스가 낙폭을 좀 줄이면서 3거래 만에 하한가는 좀 풀렸었죠. 지금 오늘 오전입니다. 현재 구간대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헬릭스미스 엔진시스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약품을 좀 활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헬릭스미스 오늘 장중한 때는 한 10% 정도까지 밀려 내려가다가 낙폭을 좀 만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10시 구간대 다시금 또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실시간으로 좀 전달되면서 투자자들 좀 단기성으로 시세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 6.55% 정도 하락하면서 78,400원, 500원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는 지금 시세가 선별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대체육 쪽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죠. 10시 구간대 나왔던 속보에 의하면 양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발생 이 양성 판정을 받았던 강화 지역하고 연천 지역에서는 추가 신고가 들어오면서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뉴스가 유난히 좀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락하는 종목군들 가운데서 뉴스는 아닌데요. 지금 10시 중반부터 갑자기 낙폭이 커지는 쪽이 이낙연 국무총리 관련된 종목입니다. TK케미터카라고 남선알미늄, 이월드 이런 종목군들이 두 자릿수대 급락세가 10시 중반 구간부터 나오는데요. 이후에 나오는 뉴스들 좀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네,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 보겠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여러 가지 겹악재로 인해서 주가 지난 거래일에 동반 약세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먼저 내부적으로는 이 ESS 화재 소식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지난 24일이었죠. 오전 11시 30분쯤에 평창에 있는 ESS 풍력 ESS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불은 2시간 3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지기는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와 관련해서 화재 원인과 피해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요, 대외 악재로 가자면은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계, 이 실적 부진과 파산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 대륙판 테슬라로 불리는 니오, 현재 사진 보고 계시는 바로 저 업체입니다. 상당히 좀 화려한 전기차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실적 부진, 이로 인한 이 감원 계획까지 나왔고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리카싱에 투자한 FDG라는 이 2차 전지 관련된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는 이미 파산 신청을 했죠. 이런 모습 속에서 어제 동반 악재가 이제 한꺼번에 좀 몰아닥친 상황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5에서 11%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LNF 낙폭이 가장 깊었고 이 종목은 52주 신저가도 나왔습니다. 오늘 장에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반등하고 있어서요.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도 플러스권 움직임은 나타냅니다. 하지만 시장 상승률에 못 미치는 제한적인 반등세만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어떤 전략이 좋을지 짚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규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ESS 사고 소식부터 보자면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렇게 꾸준히 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고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정말 괜찮은 건지, 이거 에너지원이라서 써도 되는 건지 이런 고민도 들더라고요.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요. 업체를 네. 중심으로도 정말 그 구입을 해서 사용할까라는 그런 어떤 공포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ESS 그 에너지 저장 장치는 이제 보통 이제 그 풍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풍력부터 해가지고 태양광 여기다가 이제 바이오 팜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들을 사들여 걷어들여서 모아서 이제 판매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ESS는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하나.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 글로벌적인 욕구라든가 또 어떤 사용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트렌드고 장기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하나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러한 ESS 화재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2017년 8월 달 이후에 지금 ESS 사건은 2년간 약 25번 정도가 발생이 했습니다. 국내에서만요? 그렇죠. 25번 정도인데 그중에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태양광 발전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났었고 이번에 이제 풍력 발전 쪽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일단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2년간 25번이랍니다. 25번이면 적은 게 아니죠. 한 달에 한 번 꼴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뭐냐면 습관화된 것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습관화됐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ESS라고는 이 제품 자체가 완벽한 제품으로까지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제품에 대한 어떤 네. 보완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지금 ESS 제품들이 왜 그 화재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불명확해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 구간에서는 아직은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시각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관리 소홀 뭐 그렇죠. 이런 건가요?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들이 좀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걱정은 돼요. 역시 뭐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 걱정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ESS 시장이 성장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일단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뭐 걱정할 필요는 좀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SS가요, 말 그대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런 그렇죠. 거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을 열심히 돌려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걸 큰 배터리에다가 넣어놓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게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저장을 해서 이제 보내는 건데 그 부분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꼭 있어야 되는 거긴 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이번에는요, 그럼 대외학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중국 쪽에서도 지금 뭐 상당히 많은 업체들 뭐 줄도선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다 뭐 이러는데 상황이 지금 어떤 건가요? 지금 중국은 조금 안 좋긴 안 좋아요. 워낙엔 중국은 뭐 땅덩어리도 크고 네.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나의 산업이 성장한다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기업들이 우죽순으로 생겨나는 게 그쵸. 보통 현상이에요. 네. 이번에 이제 중국의 전기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홍콩의 최대 가프라고 할 수 있는 리카싱이 투자한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하는 FDG가 이제 파산 신청을 일단 한 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니오라는 업체도 있는데 누적 손실이 약 6조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손실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전기차 업체를 중심으로 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매우 안 좋고 줄도산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부분들은 바로 이제 정부 차원의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을 키우면서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했는데 중국의 어떤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감축되거나 앞으로 이제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나오고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어떤 자동차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런 업체들의 어떤 파산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중국의 어떤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힘든 상태가 나오고 있는 것은 맞는데 네. 이걸 너무 우리가 확대 해석해가지고 이러다 보면 전기차 시장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하실 필요는 아니에요? 없어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가면서 하나의 이제 워낙에 많이 생겼던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 구조 조정의 맥락으로 하나씩 도태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게 이제 중국의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목표치라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전기차 시장을 몇 %까지 키우겠다라는 목표치가 있는데 중국 당국이 최종 목표치 2030년과 2035년에 전체 신차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에 40%까지 그리고 네. 2035년에 60%까지 확장하겠다라는 그런 레포트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 당국이 이런 목표치를 제시하고 나서 실행을 못한 적이 별로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35년까지 중국의 전기차 신차 목표치를 60%까지 확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는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의 조정에 들어가면서 구조 조정이 나타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중국 경제가 살아나고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할 때는 남아있는 업체들이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른 하나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중국의 어떤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뭐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 파산한다 이런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엄청나게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는 지금으로서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서인지 어제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가 어렵긴 했지만 그쵸. 유난히 이쪽으로 낙폭이 좀 깊게 나왔잖아요. 시세도 보면서 지금 어떻게 우리 증시에서 이런 이슈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네. 좀 영향 점검을 해볼게요. 네, 지금 몇 개 좀 시세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보시면 어제 LNF가 낙폭이 그쵸. 가장 좀 깊었었죠. 이 종목이 11%나 하락을 했고 여기에다가 또 52주 신저가도 나타난 상황입니다. 오늘 현재 구간대도 한번 볼게요. LNF 같은 경우는 시세 반등 탄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어제 11% 밀려난 것 대비로는 현재는 0.9%, 1% 미만의 제한적인 반등세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종목군들 보시면은 LG화학이나 이번에 사건의 중심에
상위권에 있는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나란히 6%대 하락세를 보여줬고 일진머티리얼즈, 뭐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이쪽으로도 대체로 좀 밀렸거든요.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 아닌가요? 이 정도 시세면? 이 정도면 심각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네네. 어제 이제 그 ESS 사고가 나오면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주까지 같이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 자체가 그쵸. 이 ESS 시스템하고 전기차 배터리하고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이러다가 뭐 2차 전지가 전기차 배터리용 2차 전지까지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공포감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어제 그 2차 전지 관련주들까지 동반 하락세를 그쵸. 보는 것으로 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종목을 하나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라고 하는 전기차 관련주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 47,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중간에 이제 27,000원 선의 중간 바닥을 다지는가 싶더니 최근에 또 2만 원 선까지 밀렸었죠. 2만 원 정도 선에서 거의 대바닥을 찍고 횡보하는가 싶다가 어제 좀 많이 밀린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너무나 많이 빠지고 바닥을 다질 만큼 다진 상태에서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한 번 정도 더 밀리는 형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닥권에서 나온 악재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ESS 시장과 전기차 배터리 시장 자체는 이제 막 성장하는 그런 단계예요. 네. 성장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뭐 ESS 시장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거나 또 전기차 시장 자체가 위축되거나 그런 막연한 공포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군들의 바닥에서 투매가 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네.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저는 어제 같은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의 하락세는 바닥권에서 나오는 어떤 투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무수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어떤 ESS 시장, ESS 폭발 사고에 따라서 네. 또 이제 중국의 어떤 전기차 시장, 뭐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 자체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공포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서 제가 이제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네. 성장 가치가 여전히 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림을 하나 좀 보시게 되면 중국의 그 신차 중 전기차 비중과 배터리 수요 전망이라는 이제 그림을 하나 보시게 되면요. 네. 2025년, 2023년, 2035년까지 앞서도 제가 언급드렸듯이 중국의 전기차 신차 중에 전기차 배터리 비중, 전기차 비중은 60%까지 이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확산되거나 성장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에요. 예. 지금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약간 위축된 상태고요. 위축된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경기 침체에 따라서 배터리 관련주들이 조금 위축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밀린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중국의 신차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 현대기아자동차도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이 진행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런 어떤 중국과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의 전기차 시장 진출에 따른 성장성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나타났던 전기차 관련주들의 하락은 ESS 폭파 사고에 의한 네. 막연한 불안감에 의한 하락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전기차 시장의 성장 가치는 여전히 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것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미래세대우에서 LG화학 레포트를 내놨는데 그렇죠. 목표가를 기존에 50만 원에서 46만 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봤는데 또 결과적으로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예상되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래요. 네. 이러면 또 읽는 사람이 헷갈리게 되거든요. 지금 가장 우려를 낳고 있는 게 실적 전망인데 그렇죠. 3분기 실적이 정말 좀 부진할까요? 지금 기업들의 그 전기차 관련주의 하락세가 나타났던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제 3분기 실적이 약간 좀 안 좋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LG화학 같은 종목들은 영업이 한 2,902억 정도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한 51% 급감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문 증권사 리포트가 좀 나와 있는 상태인데 네. 기존에 이제 석유화학 부분에 이제 실적 둔화가 상당히 큽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석유화학 업황은 별로 좋지 않은 이런 상태고 전기차 시장에서 뭐 우리나라 LG화학은 뭐 세계적인 점유율 자체가 있을 때도 높은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도 네. 적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전기차 관련주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적을 딱 열어보니까 실적이 좀 안 좋죠. 네.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안 좋은 상태니까 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도 이제 영업이익이 한 93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12% 정도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3분기 실적 전망치가 좀 안 좋은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역시 이제 주가가 밀리는 이런 형태인데
전체 매출액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양극재 부분에서 이 부분이 여전히 실적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된 것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측면을 감안하고 LG화학과 에코프롬 BM 외에도 나머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의 3분기 실적 전망치가 대체로 낮습니다. 낮아요. 그래서 2분기 대비 2분기보다도 조금씩 더 낮습니다. 그 하락 기울기는 좀 완만해지긴 하고 있는데 좀 안 좋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3분기 쪽까지는 실적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4분기 내지는 내년 정도 가서는 실적이 약간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일단 시장은 분석하고 있는 상태여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까지 주가 영향을 받고 있고 네. 그 상태에서 어제 ESS 관련 악재가 주가를 이끌어낸 그런 어떤 원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악재들을 쭉 점검했는데 그 가운데서 일시적인 요인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그런 악재 좀 분류를 하자면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이제 워낙에 많이 빠졌는데 지금 일시적인 악재에 의해서 밀렸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일시적인 악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국의 이제 전기차 보조금 축소라든가 폐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시적인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중국 업체들한테는 악재지만 우리한테는 호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중국 시장 자체가 워낙에 성장 자체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중국의 어떤 전기차 보조금 축소라든가 폐지는 약간은 우리한테도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ESS ESS 장치 화재 사고도 말씀드렸듯이 ESS 시장 자체가 커가는 와중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ESS 화재 사고는 작고 큰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이제 해외에서는 ESS 에너지 장치 사고가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너무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다. 이런 부분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LG하고 SK가 배터리 특허 전쟁을 싸우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것도 심리적인 부담이에요. 이것도 부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악재인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봉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중장기적인 악재가 있어요. 그쵸. 중장기적으로 네. 우리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지금 유럽의 완성차 메이커들이 지금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면서 전기차 배터리를 자급하려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폭스바겐이나 테슬라도 중국에서 기가 팩토리를 그렇죠. 만들었고.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네. 자동차에 비해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가는 전기 자동차는 네. 배터리가 배터리가 차지하는 그 매출 비중이 엄청나게 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급하고 있는 부분들 이게 지금 우리 전기차 관련주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이 또다시 네. 전기차 배터리 관련 굴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과 LG화학에 대해서도 여전히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고 그런 전기차 불기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중국과 유럽 업체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중장기적인 어떤 부담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를 보실 때는 이런 단기적인 변수와 중장기적인 악재들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우리가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성장성 살아있다라고 보시는 것의 중심은 중국에 있는 건가요? 그 밖에 기대 요인들 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또 이제 확실한 우리가 핵심적인 체크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중국과 유럽 쪽은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여전히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차 시장 자체가. 우리 시청자들도 이제 시내 나가시면 도로를 달리시다 보면 전기차가 요즘에 간간히 한두 대 정도씩은 보이실 거예요. 근데 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네. 아직까지는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폭발적인 성장세가 유지가 될 수 있고요. 중국에서도 30년이라고 했죠. 2035년까지 40%. 비중을 60%까지 네, 높인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그 성장 잠재력은 엄청난 네.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 중국 업체들과 싸우고 유럽 업체들과 싸우면서도 아직은 경쟁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보조금 축소. 이거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기반한테는 일부도 네. 우리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기반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유럽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진입합니다만 네. 그 진입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단기간에 진입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만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배터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경쟁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아직은 전기차 관련주는 다소간에 심리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만 아직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승산에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주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기로 봤을 때 좀 소외돼 있어서 마음은 좀 아픕니다. 네.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울까요?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ESS 화재와 관련해서 어제 밀렸던 부분들은 우리가 무서워가지고 투매하거나 이럴 만한 단계는 일단 아닌 것으로 아니다. 일단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미국과 네.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장기화되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주가 언제쯤 올라갈 것인가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는 상태고 또 전기차 관련주 말고도 지금 시장에서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 강세 보이는 종목도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다 매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오늘처럼 좀 반등 나오게 되면 일부 정도는 물량을 좀 털어내시고 현금화 전략을 단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정도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전략 단행하시되 네. 전반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시장 여건이 좋아질 때 그때는 중장기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늦지 않을 거로 보고 있으니까요. 약간 시차를 두고 네. 현금 비중 조절을 통해서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토픽 있으세요? 토픽 종목은 지금 전기차 관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토픽 종목이라면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제품들에 대해서 영향을 덜 받고 있는 종목 중에 일진 머티리얼스가 가장 토픽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그쪽으로 그래서 보시는군요. 최근에 주가 흐름들도 다른 전기차 관련주에 비해서 흐름 자체가 뭐 많이 빠지는 않았죠. 그만큼 탄탄한 겁니다. 올라갈 때는 처음엔 좀 늦을 거예요. 그러나 네. 전기차 관련주가 다시 시세를 터뜨릴 때는 대장주로 등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